서울대학교 이재열 교수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처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은 인간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국민 앞에 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변 후보자는 국무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품격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 후보자가 대학을 나오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에서 SHLH를 거쳐 오늘의 내정자에게 이르기까지 보여준 그의 언행은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더 이상 물어보거나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나아가 이 사람의 영혼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는 의심을 가지게 할 수준입니다. 급기야 오늘은 청와대 인사검증 자료 중의 일부인 범칙금이나 과태료 납부 사실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이런 일이 있는지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변 후보자의 언행은 오만과 편견 그리고 허위로 점철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편향되었고 일반 시민들의 보편적 감정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달나라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변 후보자 주변 사람들의 언행을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수도권 아파트 공급은 충분하다고 3년 내내 억지를 부리다가 급기야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국민 염장을 질러서 비난과 조롱 끝에 경질된 사람. 자기들은 비교적 좋은 집에 살면서 전세가 월세보다 좋다느니 임대주택도 살만하다니 하는 사람들. 13평 주택에 어린이 2명을 포함해서 4명은 살 수 있죠? 라고 묻거나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모두가 우리의 귀를 의심케 하고 이재열 교수가 말한 인간의 품격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이율 배반과 내로남불형 인간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 시대에 변창흠 후보마저 국무위원이 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양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변창흠 후보자는 오늘 즉시 자진 사퇴하고 만약 자진 사퇴할 용기가 없다면 임명권자는 변 후보자의 지명을 즉시 철회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변창흠 후보자님. 네네. 인사청문 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했을 경우 그 이후의 태도는 2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을 지는 경우이고, 둘째는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거나 거짓말로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변 후보자께서는 본 의원실이 보낸 인사청문 후보자 사전 질의서를 받았죠? 못 받았습니까? 네. 본 의원실이 보낸 청문 후보자 사전 질의서를 받았죠? 네네. 일반적으로 장관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사전에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에게 정보 공개 사전 동의서와 본 의원실이 보내는 이런 사전 질문서를 보내게 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을 합니다. 변 후보자는 청와대로부터 이런 문서를 받았습니까? 네. 만약 받지 않았다면 인사검증이 없다는 뜻이고 그 자료를 받고 본 의원실에 보낸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청와대에 제출했습니까? 네. 이 질의서에는 약 200개나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본 의원실에 보낸 후보자의 내용 중에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이 법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은 알고 계시죠? 네네. 인사청문회 후보자 사전 질문서에도 답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은 책임과 함께 불이익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세요. 변 후보자께서는 이 질문서에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력,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경력, 세금을 체납하여 자산 압류를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세 항목 공이 아니라고 답변하셨죠. 네. 다음 장 보여주세요. 불행하게도 본 의원실이 확인하고 또 후보자 스스로 제출한 상세 내역을 보면은 20년 전인 2000년부터 금년까지 세피아2, 스포티지, 소렌토 이 3개 차량에 대해서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미납한 건이 3건, 지방세를 체납한 것이 5건, 환경개선 부담금을 체납한 것이 4건 등 총 12건으로 20년간 수많은 동일 범법을 저질렀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되려는 후보자의 도덕적, 법적 수준이 이 정도인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통탄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소명을 한번 해보시죠. 네. 무엇보다도 제가 너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과정에 그 체납했다는 사실 자체를 좀 잘 몰랐고, 또 이게 또 체납을 나중에 돈을 그냥 지불하면 그걸로 종료되는 줄 알고 이게 그 다른 형태로 표현되는 줄 잘 몰랐습니다. 후보자님, 네. 일반 국민도 아니고 국무위원이 되시려는 분의 답변 내용이 그 정도가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후보자께서는 실무자가 작성해서 잘 모른다고 말했죠. 네. 그런데 이 소명서 맨 마지막 29항에는 이렇게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 7월 자녀 결혼은 남산 반얀 트리 호텔에서 했다고. 이 항목도 실무자가 썼습니까? 그건 제가 알려줬습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이 질문서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추론을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 항목을 고의적으로 거짓말로 기재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고의는 없는데 모르고 기재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급해서 실무자에게 책임을 돌렸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과거의 일이라서 제가 기억이 없었고, 당초에 좀 자료를 작성하는 이제 지원하는 과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정보 교류가 좀 덜 돼서 후보자님, 정보 교류가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이 질문서를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청와대에도 똑같이 제출했습니까? 다르게 제출했습니까? 똑같이 제출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만약 인사 검증을 했다면 이런 범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후보자로 내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5천만 국민들 앞에서 특히 젊은 세대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이게 좀 사과와 죄송하게 그런 변명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도덕적인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본 사실인 것 의원이 같습니다. 말했습니다.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능력이나 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변창흠 후보자는 본인은 너무 바쁘게 살았다고 그렇게 변명하지만 우리 국민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양심, 도덕, 정직, 법률 준수 등 인간의 기본적인 품격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므로 국토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단코 지금 당장 자진 사퇴를 촉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여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체납한 게 2014년부터 17년까지인데 그때 그 제가 SH 사장으로 있었고 주소가 학교로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제가 미처 확인하기 좀 어려운 좀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가 그 국민의 그 납세 의무인데 체납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체납한 점에 대해서는 좀 깊이 반성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아주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2006년부터 2016년입니다. 지금도 위증하고 계세요. 아, 과거 거는 아주 옛날 거는 제가 좀 기억이 없고 2014년하고 17년까지는 제가 SH공사 사장으로 있는 시기였고 그 주소가 학교로 여러 가지 우편물이 있다 보니까 아마 파악이 늦었던 것 같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학교 가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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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 더 답변할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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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변창흠 후보자님, 네. 오전 청문회에서 자동차세 상습 체납에 대해서 위증했죠. 제가 그 주소지를 잘 파악을 그 못했던 것 가지를 같습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오전에도 내가 물었지 않습니까? 첫째로 체납 고지서가 주소지도로 가도록 되는 게 현행법인데 세종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발송 없는 이 사실을 갖다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둘째로 2016년 하반기 이후에 체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죠. 그거는 잘 고지서는 2014년 11월부터 5차례 압류를 통보했습니다. 청문회 시작 전에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에게 물었고 그 사실을 인지 못했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법 제19조에 따른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규정 준용을 할 경우 허위 진술을 했기 때문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됩니다. 저기 자료 좀 부탁해요. 오늘 후보자가 사과와 반성을 계속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좌파 586이 주도한다는 우리나라는 승자의 오만과 패자의 굴욕 구도가 더욱 깊어질 것 같습니다. 자녀가 예일대 시카고대에서 6년 11개월간 유학했죠. 7년간 학비로 8,900만 원, 생활비로 1억 2천만 원 등 약 2억 원을 보냈고, 그래서 유학이라는 게 뭐 후보자 자녀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도 유학을 시키고 있어서 내가 아는 사람한테 이 정도 가능하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7년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2억 원 정도 들면은 라면만 먹고 장학금 엄청 받고 여러 명이랑 방을 나누어 쓰면은 가능한 금액일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후보자 자녀는 튜이션 고지서를 보니까 장학금을 받은 게 확인이 됐는데 유학 기간 중에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생활비를 보충한 적이 있습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술관인가? 자녀한테 그런 걸로 알고 있으면 안 되죠. 미술관에서 했습니다. 네. 그러면 미술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보충했다고 답변하세요. 네. 자녀가 다른 학생들과 방을 같이 쓴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모르면 모르겠다고 잘 모르겠습니다. 방 구조를 제가 보지 혹시 못했습니다. 부모의 카드로 네. 자녀가 비용의 일부를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후보자의 자녀 유학비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후보자의 질문을 하고 나와 많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뻔한 거짓말을 할까? 진짜 보냈으면 보냈다고 하면 될 텐데 어떻게 그 돈으로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무척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들은 딴 사람들은 1년에 1억에서 6, 7천 드는 유학비가 7년 동안 2억 원을 들여서 했다는 게 국민 정서상 납득이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아마 힘드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좀 이게 몇 군데 학교가 장학금을 아주 많이 주는 데가 그거는 있습니다. 제가 인정했습니다. 네네. 장학금은 3분의 1준의 학비로 지급했다고. 어쨌든 딴 사람들과는 대단히 차이가 난다. 네네네. 지금 안 그래도 나라 사정이 우울하고 답답한 이 시절에 막말을 일삼았던 품격 미달과 지방세, 과태료, 범칙금도 제대로 내지 않았을 뿐더러 고지서가 어디로 오는지도 모른 수준인 후보자가 굳이 장관을 하겠다고 계속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국, 추미애, 김현미 전 장관 등으로 이어지는 추문 3인방에 더해서 자진해서 국민의 공적 제4호가 되려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아쉬움이 남더라도 멈출 때 멈추는 사람이 되기를 요청합니다. 공자도 대학에서 새도 자기 머물 곳을 안다고 했는데 후보자도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촉구합니다. 네. 후보자님 답변하시죠. 네, 아마 자녀 교육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집사람은 주로 생활비를 보내고 저는 등록금을 보냈는데 그 경로 외에 다른 방식으로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학교가 좀 특수해서 예일대 같은 경우에 등록금에 대한 지원이 워낙 비율이 높아서 비율이 워낙 적게 들었고, 그래서 그 이상으로는 제가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그렇게 이번에 저도 청문회를 하면서 돈이 얼마 들었나를 처음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보낸 학교는 유일하게 학교에 있는 은행이고, 집사람이 있는 학교의 은행에서 출력해서 이번에 총 합해보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 다른 방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네, 그게 뭐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